1914년의 여름, 유럽 대륙은 마치 영원히 깨지 않을 것 같은 황금빛 꿈속에 잠겨 있었습니다. 태양은 그 어느 때보다 찬란하게 빛났고 파리의 넓은 대로변 가로수들은 산들바람에 부드럽게 춤을 추었습니다. 사람들은 이 시기를 벨 에포크, 즉 아름다운 시절이라 불렀습니다. 거리마다 예술과 낭만이 넘쳐 흘렀고 인류의 이성은 전쟁이라는 야만적인 행위를 영원히 추방했다고 믿었던 그런 순진하고도 아름다운 계절이었습니다. 우리의 이야기는 바로 그 눈부신 햇살 아래서 시작됩니다. 오스트리아 비엔나의 고풍스러운 카페에서는 갓 볶은 커피 원두의 고소한 향기가 묵직하게 내려앉아 있었고 거리의 악사들이 연주하는 바이올린 선율은 다뉴브강의 물결처럼 유유히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신사들은 중절모를 살짝 들어 인사를 건넸고 숙녀들의 긴 드레스 자락은 보도블록 위를 스치며 사각거리는 소리를 냈습니다. 그 소리는 마치 평화가 영원히 지속될 것이라고 속삭이는 주문과도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토록 투명하고 고요한 호수 위로 작은 돌멩이 하나가 던져졌습니다. 6월의 어느 날 발칸반도의 사라예보라는 낯선 도시에서 들려온 소식이었습니다. 그것은 굉음이나 비명이 아니었습니다. 역사의 거대한 흐름 속에서 본다면 그저 톡하고 끊어진 얇은 현 하나에 불과했는지도 모릅니다. 오스트리아의 황태자가 숨을 거두었다는 소식은 전보를 타고 유럽의 각 수도로 퍼져나갔지만 사람들의 일상은 여전히 평온했습니다. 여름 휴가를 즐기던 황제들과 귀족들은 잠시 눈살을 찌푸렸을 뿐 그 누구도 이 작은 파동이 거대한 해일을 몰고 오리라곤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시간을 아주 천천히 돌려 우리는 베를린의 황궁 안을 들여다봅니다. 화려한 샹들리에 불빛 아래 지도 위에 놓인 거대한 돋보기들이 보입니다. 제복을 입은 장군들의 표정은 심각했지만 그들의 움직임은 절제되어 있었고 목소리는 낮고 묵직했습니다. 독일은 오스트리아에게 백지수표라는 이름의 무언의 약속을 건넸습니다. 그것은 마치 오래된 시계 태엽을 감는 열쇠와도 같았습니다. 째깍째깍 멈춰있던 거대한 기계장치가 아주 미세하게 하지만 확실하게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유럽 전역에 깔려있던 보이지 않는 끈들이 팽팽하게 당겨졌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외교적 약속이 아니었습니다. 수십 년간 얽히고 설킨 동맹이라는 거미줄이 진동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러시아는 세르비아를 보호하기 위해 거대한 몸집을 일으켰고 프랑스는 동쪽 국경을 바라보며 오래된 기억을 떠올렸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과정은 혼란스럽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것은 기이할 정도로 질서정연하고 웅장한 하나의 의식처럼 보였습니다. 여름의 열기가 절정에 달했던 8월 유럽의 기차역들은 거대한 환송장으로 변했습니다. 증기 기관차들이 내뿜는 하얀 연기가 플랫폼의 천장을 가득 채웠습니다. 칙칙폭폭, 칙칙폭폭, 거대한 강철 바퀴가 레일 위를 구르는 소리는 마치 대륙의 심장 박동 소리처럼 일정하고 리드미컬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기차에 오르는 젊은 병사들의 얼굴을 떠올려 봅니다. 그들의 표정에는 두려움 대신 묘한 설렘이 서려 있었습니다. 잘 다려진 제복, 햇빛을 받아 반짝이는 황동단추, 그리고 가슴에 달린 꽃 한 송이. 그들은 전쟁터로 가는 것이 아니라 마치 먼 곳으로 떠나는 대규모 소풍이나 성스러운 순례길에 오르는 사람들처럼 보였습니다. 창문 밖으로 손을 흔드는 여인들의 손수건이 하얀 파도처럼 일렁였고 군악대가 연주하는 행진곡은 슬픔보다는 웅장함을 노래했습니다. 크리스마스 전에는 돌아올 거야. 누군가가 속삭인 그 말은 가을바람에 실려 흩어졌습니다. 기차는 서서히 속도를 높이며 도시의 스카이라인을 뒤로하고 멀어져 갔습니다.
차창 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풍경은 평화로웠습니다. 황금빛으로 물든 밀밭이 끝없이 펼쳐져 있었고 강물은 여전히 반짝였습니다. 기차 안에 앉아 흔들림에 몸을 맡긴 병사들은 창밖을 바라보며 저물어가는 태양이 만들어내는 긴 그림자를 응시했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하루의 끝이 아니라 구시대가 저물어가는 장엄한 일몰이었습니다. 독일군은 거대한 회색 파도처럼 움직였습니다. 그들이 계획한 슐리펜 계획은 지도 위에서 우아한 곡선을 그리며 프랑스를 향해 뻗어나갔습니다. 벨기에의 푸른 숲과 고요한 마을들을 지나며 수천 수만 명의 군인들이 발을 맞추어 걷는 소리는 대지 그 자체를 울리는 저음의 진동이 되었습니다. 쿵쿵쿵. 그 소리는 위협적이라기보다 최면에 걸린 듯 몽환적이었습니다. 말발굽 소리와 수레바퀴 소리, 그리고 끝없이 이어지는 행렬은 마치 신화 속에 나오는 거대한 뱀이 대지를 가로지르는 듯한 광경이었습니다. 영국 런던의 다우닝가 외무장관은 창밖을 바라보며 가로등이 하나둘씩 켜지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는 나직한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유럽 전역에서 불이 꺼지고 있군요. 우리 생에 다시는 저 불빛을 보지 못할지도 모릅니다. 그의 말처럼 유럽은 서서히 깊고 긴 어둠 속으로, 그러나 별들이 쏟아질 듯 아름다운 밤의 침묵 속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가을이 깊어가면서 전선은 고착되기 시작했습니다. 독일군의 진격은 마른 강 근처에서 멈춰섰습니다. 양측 군대는 더 이상 앞으로 나아갈 수 없음을 깨닫고 대지 깊숙이 파고들기 시작했습니다. 병사들은 삽을 들어 흙을 파냈습니다. 흙 냄새, 젖은 풀 냄새, 그리고 새벽 안개의 차가운 공기가 그들을 감쌌습니다. 그렇게 탄생한 것이 바로 참호였습니다. 이곳은 땅속에 만들어진 또 하나의 세상이었습니다. 좁고 긴 미로처럼 얽힌 참호 속에서 병사들은 하늘을 올려다 보았습니다. 좁게 잘린 사각형의 하늘만이 그들에게 허락된 유일한 풍경이었습니다. 밤이 되면 저 멀리 지평선 너머에서 섬광이 번쩍였고 먼 천둥소리 같은 포성이 은은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그것은 파괴의 소리였지만 멀리서 들을 때는 마치 여름밤의 불꽃놀이처럼 기묘한 아름다움을 자아냈습니다.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유럽의 가을비는 차갑고 끈질겼습니다. 참호 바닥에는 물이 고였고 흙은 질퍽한 진흙으로 변해갔습니다. 하지만 이 진흙 속에서도 삶은 이어졌습니다. 병사들은 젖은 외투를 여미고 작은 램프 불빛 아래 옹기종기 모여 앉았습니다. 따뜻한 차 한 잔의 온기가 손바닥을 통해 전해질 때 그들은 고향의 난로가를 떠올렸습니다. 램프의 심지가 타닥거리며 타오르는 소리, 빗방울이 철물을 두드리는 소리가 자장가처럼 그들을 위로했습니다. 가끔 정적이 흐르는 전선 위로 새 한 마리가 날아오르곤 했습니다. 인간이 그은 국경선 따위는 아랑곳하지 않고 자유롭게 하늘을 나는 새를 보며 병사들은 잠시 멍하니 넋을 놓았습니다. 저 새는 독일군의 참호 위를 지나 연합군의 참호 위로 날아갑니다. 그 순간만큼은 적도 아군도 없는 그저 같은 하늘 아래 숨쉬는 존재들일 뿐이었습니다. 초기 전선의 낭만은 사라졌지만 그 자리에는 묵직한 침묵과 인내가 자리 잡았습니다. 기관총이라는 차가운 강철 기계가 전선의 주인이 되었지만 병사들은 그 차가움 속에서도 서로의 체온에 의지하며 버텨내었습니다. 밤이 깊어지면 참호 너머 상대방 진영에서 희미하게 들려오는 하모니카 소리에 귀를 기울이기도 했습니다. 알 수 없는 곡조였지만 그 속에 담긴 그리움과 고독은 언어가 달라도 충분히 느낄 수 있었습니다. 1914년의 늦가을이 지나고 대지 위로 겨울의 하얀 숨결이 내려앉았습니다. 질척거리던 참호의 진흙은 서서히 굳어갔고
그 위로 소리 없이 눈송이들이 춤을 추며 내려왔습니다. 하늘에서 떨어지는 수만 개의 하얀 깃털들은 전쟁의 상처가 난 대지를 부드럽게 덮어주었습니다. 세상은 온통 순백색으로 변해갔고 날카로운 철조망조차 서리에 뒤덮여 마치 은으로 세공된 장식품처럼 반짝였습니다. 차가운 공기는 투명했고 밤하늘의 별들은 그 어느 때보다 시리고 명징하게 빛났습니다. 참호 속의 웅크린 병사들은 입김을 호호 불며 손을 녹였고 두꺼운 모직 코트 깃을 세워 파고드는 한기를 막았습니다. 이 차가움은 고통이라기보다는 세상을 정지시키는 거대한 마법과도 같았습니다. 모든 소음이 눈 속에 파묻혀 사라진 듯 전선에는 기묘하고도 평온한 정막이 감돌았습니다. 그리고 12월 24일 크리스마스 이브가 찾아왔습니다. 이날 밤 인류 역사상 가장 아름답고도 믿기 힘든 침묵의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독일군 참호 쪽에서 작은 불빛 하나가 켜졌습니다. 그것은 촛불이었습니다. 하나, 둘, 그리고 수십 개의 촛불이 삭막한 흙벽 위로 그리고 작은 전나무 가지 위로 피어 올랐습니다. 어둠 속에서 흔들리는 그 따스한 오렌지색 불빛은 마치 밤하늘의 별들이 땅으로 내려와 앉은 것만 같았습니다. 그리고 곧이어 바람을 타고 나지막한 노랫소리가 들려왔습니다. Still Nacht, Heilige Nacht. 그것은 독일 병사들이 부르는 찬송가였습니다. 그들의 목소리는 거칠고 투박했지만 차가운 겨울 공기 속에서 더할 나위 없이 숭고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반대편 참호에 있던 영국군 병사들은 숨을 죽이고 그 소리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잠시 후 그들도 화답하듯 영어로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Silent Night, Holy Night. 서로 다른 언어였지만 같은 멜로디가 무인지대의 허공에서 만나 하나로 어우러졌습니다. 그 순간 보이지 않는 벽이 허물어졌습니다. 병사들은 조심스럽게 참호 밖으로 머리를 내밀었습니다. 총구는 아래로 향했고 두 손은 빈손이었습니다. 한 명, 두 명 회색 군복과 카키색 군복을 입은 청년들이 눈 덮인 벌판 위로 걸어 나왔습니다. 달빛이 비치는 설원 위에서 그들은 서로를 마주 보았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서로를 향해 총을 겨누던 적들이었지만 이 밤만큼은 그저 집에 두고 온 가족을 그리워하는 평범한 청년들일 뿐이었습니다. 그들은 서툰 언어로 인사를 건네고 담배를 나누어 피우고 가족의 사진을 보여주며 웃음을 지었습니다. 누군가가 가져온 낡은 축구공이 얼어붙은 땅 위를 굴러다녔고 병사들은 어린아이처럼 그 공을 쫓아 뛰었습니다. 그들의 입김이 하얗게 피어오르며 밤하늘로 흩어졌습니다. 전쟁이라는 거대한 폭풍 속에서 찾아온 거짓말처럼 완벽하고 고요한 평화의 순간이었습니다. 이 기억은 훗날 그들의 가슴 속에 영원히 꺼지지 않는 촛불로 남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겨울이 깊어지고 해가 바뀌면서 전쟁의 양상은 조금씩 그리고 아주 미묘하게 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낭만적이었던 기사도의 시대는 저물고 차가운 이성과 강철이 지배하는 산업의 시대가 도래하고 있었습니다. 이듬해 봄, 이프르의 평원 위로 낯선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그것은 이제껏 맡아보지 못한 기묘한 냄새를 품고 있었습니다. 저 멀리 지평선에서부터 노란색과 초록색이 섞인 듯한 신비로운 안개가 피어올랐습니다. 그것은 마치 살아있는 생명체처럼 땅을 핥으며 천천히, 아주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그 안개는 아름다우면서도 공포스러웠습니다. 햇빛을 받아 오묘한 색채로 빛나는 그 구름은 소리 없이 참호 사이로 스며들었습니다. 병사들은 그 몽환적인 광경을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그것은 현대 과학이 만들어낸 새로운 종류의 연금술, 바로 가스였습니다.
이제 전쟁은 보이지 않는 입자와의 싸움이 되었습니다. 병사들은 기괴하게 생긴 방독면을 써야 했습니다. 둥근 유리눈과 긴 호스가 달린 마스크를 쓴 그들의 모습은 마치 다른 행성에서 온 존재들처럼 혹은 슬픈 곤충들처럼 보였습니다. 그들의 거친 숨소리만이 마스크 안에서 증폭되어 들려올 뿐이었습니다. 전선의 소리 또한 바뀌었습니다. 단발적인 총성 대신 규칙적이고 기계적인 리듬이 전장을 지배했습니다. 두두, 두두. 무거운 기관총이 뱉어내는 소리는 마치 거대한 재봉틀이 돌아가는 소리 같기도 했고 강철 심장이 빠르게 박동하는 소리 같기도 했습니다. 그 소리는 쉼없이 이어지며 보이지 않는 장막을 쳤습니다. 인간의 용기나 무모함으로는 뚫을 수 없는 오직 강철만이 지배하는 구역이 생겨난 것입니다. 하늘을 올려다보면 거대한 그림자가 구름 사이를 유영하고 있었습니다. 독일의 비행선 제펠린이었습니다. 거대한 은색 시가 모양의 이 비행선은 마치 고대의 고래가 깊은 바닷속을 헤엄치듯 하늘을 천천히 가로질렀습니다. 엔진 소리는 웅장한 저음으로 지상을 울렸습니다. 사람들은 고개를 들어 그 압도적인 크기와 기술의 위엄에 경외감을 느꼈습니다. 그것은 파괴의 도구였지만 동시에 인간이 하늘을 정복했다는 증거이기도 했습니다. 구름 위를 나는 비행기들의 공중전은 마치 독수리들이 춤을 추는 것처럼 우아한 곡선을 그리며 펼쳐졌습니다. 이제 전쟁은 거대한 공장이 되었습니다. 후방의 공장 굴뚝에서는 밤낮 없이 연기가 피어올랐고 수많은 톱니바퀴가 맞물려 돌아가며 끊임없이 포탄과 총알을 쏟아냈습니다. 전선으로 향하는 기차의 행렬은 끝이 없었고 그 모든 물자는 블랙홀처럼 전선으로 빨려 들어갔습니다. 이 거대한 기계장치 속에서 인간은 점점 작아져갔습니다. 베르닌과 솜 그 이름만 들어도 아득해지는 광활한 대지 위에서 병사들은 대자연의 일부가 되어갔습니다. 그들은 진흙과 하나가 되었고 참호라는 대지의 주름 속에 숨어 숨죽였습니다. 1916년의 태양은 무심하게 떠올랐다 지기를 반복했고 수백만 발의 포탄이 쟁기처럼 땅을 갈아엎었습니다. 지형은 달의 표면처럼 변해갔습니다. 나무들은 잎을 잃고 앙상한 가지만 남겨 숯처럼 검게 그을렸지만 그 기괴한 실루엣마저도 석양빛을 받으면 슬픈 조각상처럼 아름다워 보였습니다. 물이 고인 포탄 구덩이에는 하늘이 비쳤고 밤이면 그 작은 물웅덩이 속에 달이 잠겼습니다. 그렇게 시간은 흘러갔습니다. 끝이 보이지 않는 소모전의 근. 하지만 그 금 속에서도 병사들은 편지를 썼고 하모니카를 불었으며 쥐떼가 지나가는 소리를 들으며 잠을 청했습니다. 거대한 강철의 수레바퀴는 멈출 줄 모르고 돌아갔지만 그 아래 깔린 작은 풀포기 같은 인간의 생명력은 끈질기게 버티고 있었습니다. 1916년으로 접어들며 전쟁의 무대는 이제 유럽의 젖은 흙 위를 넘어 보이지 않는 세계로 확장되었습니다. 우리의 시선은 천천히 대륙을 떠나 끝없이 펼쳐진 검푸른 대서양으로 향합니다. 바다는 언제나처럼 깊고 고요했습니다. 수면 위로는 거친 파도가 흰 거품을 물고 일렁였지만 그 아래 깊은 곳은 태고적부터 이어져 온 절대적인 침묵이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심연의 어둠 속에서 새로운 포식자가 조용히 눈을 떴습니다. 독일의 잠수함 유보트였습니다. 이 강철로 만든 상어들은 바다의 깊은 곳을 유유히 헤엄쳤습니다. 그들은 보이지 않는 유령과도 같았습니다. 수면 위로 솟아오른 잔망경 하나가 외로운 눈동자처럼 세상을 응시하다가 먹잇감을 발견하면 소리 없이 물살을 갈랐습니다. 어뢰가 발사되는 순간 바닷속에는 하얀 물거품의 길이 생겨났습니다. 그것은 파괴의 궤적이었지만
위에서 내려다보면 마치 바다라는 캔버스 위에 그려진 가느다란 분필선처럼 보였습니다. 거대한 상선들이 바다 깊이 가라앉을 때조차 그 광경은 기이할 정도로 엄숙했습니다. 굉음은 바닷물에 삼켜졌고 거대한 배는 마치 슬로우 모션처럼 천천히 기울어지며 심연 속으로 미끄러져 들어갔습니다. 수면 위로 떠오르는 공기방울들과 기름띠가 무지개색으로 번지며 배가 있던 자리에 잠시 머물다 사라질 뿐이었습니다. 바다는 그 모든 비극을 말없이 삼키고 다시금 무심한 푸른 얼굴로 돌아갔습니다. 이제 우리의 시선은 차가운 바다를 건너 정반대의 세상인 뜨거운 태양이 자결하는 중동의 사막으로 이동합니다. 이곳의 풍경은 온통 황금빛과 붉은빛으로 물들어 있습니다. 끝없이 펼쳐진 모래 언덕은 바람이 불 때마다 그 모양을 바꾸며 마치 살아있는 거대한 짐승의 등처럼 굽이쳤습니다. 이 자결하는 열기 속에서 한 무리의 그림자가 아지랑이 사이로 나타납니다. 머리에 두른 터번과 하얀 옷자락을 바람에 날리며 아라비아의 전사들이 낙타와 말을 타고 사막을 가로지릅니다. 그들의 선두에는 아라비아의 로렌스라 불리는 푸른 눈의 영국 장교가 있었습니다. 그들의 행군이나 전투는 유럽의 참호전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그것은 바람과 속도의 싸움이었습니다. 말발굽이 모래를 박차고 오를 때마다 황금빛 먼지 구름이 피어올랐고 그들은 신기루처럼 나타났다가 순식간에 사라졌습니다. 밤이 찾아오면 사막은 급격히 차가워졌고 머리 위로는 쏟아질 듯한 은하수가 펼쳐졌습니다. 모닥불가에 둘러앉은 병사들의 이야기 소리는 밤바람을 타고 고요한 사막의 정막 속으로 스며들었습니다. 그곳은 전쟁터라기보다는 천일야화 속에 나오는 신비롭고 낭만적인 모험의 무대처럼 보였습니다. 다시 시선을 돌려 우리는 유럽의 서부 전선으로 돌아옵니다. 이곳은 이제 지상의 지옥이라 불리는 베르니엔과 솜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곳을 참혹함이 아닌 거대한 자연 현상과 같은 압도감으로 바라봅니다. 수천 수만 문의 대포가 일제히 불을 뿜는 광경을 상상해 보십시오. 지평선 전체가 붉은 섬광으로 번쩍였고 그 소리는 마치 대지의 신이 분노하여 발을 구르는 듯한 웅장한 드럼 소리처럼 울려 퍼졌습니다. 우르릉 쾅. 끊임없이 이어지는 포격 소리는 하나의 거대한 교향곡이 되어 대기를 진동시켰습니다. 포탄이 떨어질 때마다 흙기둥이 하늘로 솟구쳤고 지형은 매일매일 그 모습을 달리했습니다. 언덕이 사라지고 계곡이 메워졌습니다. 인간은 마치 개미처럼 땅을 파고 그 아래 웅크렸습니다. 이것은 더 이상 사람과 사람의 싸움이 아니었습니다. 강철과 화약 그리고 인내심의 대결이었습니다. 병사들은 이 거대한 믹서기 속에서 자신의 운명을 시험받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아침 솜강 유역의 안개 속에서 이제껏 본 적 없는 괴물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병사들은 눈을 비비며 그 기괴한 형체를 바라보았습니다. 그것은 마른 목골의 거대한 강철 상자였습니다. 바퀴 대신 궤도라는 무한 궤도를 두르고 덜컹거리는 기계음을 내며 굴러오는 그것은 바로 탱크였습니다. 최초의 탱크들은 마치 선사시대의 공룡이 되살아난 듯 느릿하고 투박했습니다. 진흙구덩이에 빠져 허우적대기도 하고 기계 고장으로 멈춰서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철조망을 종이장처럼 짓밟고 참호를 넘어설 때의 위압감은 실로 대단했습니다. 총알을 튕겨내며 묵묵히 전진하는 그 육지 위의 전함을 보며 병사들은 공포와 동시에 경외심을 느꼈습니다. 그것은 기계 문명이 낳은 가장 기괴하고도 강력한 자식이었습니다. 탱크의 등장은 전쟁이 이제
완전히 새로운 차원으로, 즉 인간의 육체가 아닌 기계의 힘이 지배하는 시대로 접어들었음을 알리는 신호탄이었습니다. 강철 괴수들이 내뿜는 매연과 엔진 소리는 전장의 공기를 더욱 무겁게 짓눌렀습니다. 이 시기 하늘과 땅 그리고 바다 어디에서도 안전한 곳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역설적이게도 기술의 발전은 전쟁을 더욱 예술적이고 초현실적인 풍경으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밤하늘을 수놓는 조명탄의 불꽃놀이, 바다 깊은 곳의 은밀한 항해, 사막의 모래바람을 가르는 기마대, 그리고 진흙을 헤치고 나가는 강철 괴수들. 세상은 온통 회색과 강철색으로 칠해졌지만 그 거대한 캔버스 위에서 인간들은 여전히 숨쉬고 사랑하고 고향을 그리워했습니다. 편지는 계속해서 오고 갔고 참호 속의 작은 램프, 불빛은 꺼지지 않았습니다. 병사들은 강철 비가 쏟아지는 와중에도 흙 속에 핀 이른물을 들꽃을 보며 생명의 경이로움을 느꼈습니다. 1917년의 새벽은 무겁고 느리게 밝아왔습니다. 전쟁이 시작된 지 벌써 3년 유럽의 시계는 낡고 녹슬어 더 이상 돌아가지 않을 것만 같았습니다. 대지는 깊은 피로감에 젖어 있었습니다. 병사들의 군복은 세기발에 본래의 색을 짐작할 수 없었고 그들의 눈동자는 깊은 호수처럼 고요하고 침전되어 있었습니다. 열정과 낭만은 사라지고 그 자리에는 묵묵한 인내만이 남아 이 거대한 기계장치를 지탱하고 있었습니다. 이 무렵 동쪽 끝 광활한 설원 러시아에서부터 거대한 지각 변동의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것은 대포 소리가 아니었습니다. 수백 년간 얼어붙어 있던 빙하가 갈라지는 듯한 깊고 낮은 울림이었습니다. 페트로그라드의 차가운 바람 속에 섞여 있던 황실의 향기는 서서히 흩어지고 대신 낯선 붉은 깃발이 새벽 노을처럼 피어올랐습니다. 평화빵 그리고 땅. 이 단순한 구호는 굶주리고 지친 사람들의 마음속에 불을 지폈습니다. 화려했던 겨울 궁전의 주인 차르는 역사의 뒤안길로 쓸쓸히 걸어 들어갔습니다. 그것은 몰락이라기보다는 너무 오래된 계절이 가고 새로운 계절이 오는 자연의 섭리처럼 느껴졌습니다. 동부전선의 병사들은 총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들은 눈 덮인 평원을 가로지르며 고향으로 향했습니다. 그들의 뒷모습은 패배자가 아니라 긴 악몽에서 깨어나 집으로 돌아가는 순례자들처럼 보였습니다. 러시아라는 거대한 곰은 전쟁이라는 무대에서 내려와 긴 겨울잠을 청하러 떠났습니다. 동쪽 하늘은 비워졌고 그 빈자리를 채우듯 독일군은 서쪽으로 고개를 돌렸습니다. 한편 대서양 건너편 서쪽에서는 전혀 다른 종류의 기운이 태동하고 있었습니다. 미국이라는 젊고 거대한 거인이 잠에서 깨어나고 있었습니다. 그동안 바다 건너에서 이 오래된 대륙의 싸움을 지켜보던 그들은 독일의 무제한 잠수함 작전과 멕시코로 향하던 비밀 정보 한 통에 마침내 몸을 일으켰습니다. 뉴욕의 항구는 거대한 백고동 소리로 가득 찼습니다. 자유의 여신상이 횃불을 높이 들고 지켜보는 가운데 수많은 수송선이 대서양을 향해 출항했습니다. 그 배들이 실어 나른 것은 단순한 무기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희망이자 고갈되어가는 유럽의 수혈들, 새로운 에너지였습니다. 프랑스의 항구에 첫 미군 부대가 도착했을 때의 풍경을 그려봅니다. 그들은 유럽의 병사들과는 너무나 달랐습니다. 진흙과 매연에 찌들지 않은 깨끗한 카키색 제복, 챙이 넓은 모자, 그리고 무엇보다 그들의 얼굴에 감도는 생기와 호기심은 현지 사람들에게 신선한 충격을 주었습니다. 라파에트 우리가 왔습니다. 그들의 등장은 마치 칙칙한 흑백 영화 속에 갑자기 등장한 천연색 등장인물들처럼 생동감이 넘쳤습니다. 그들이 가져온 것은 병력뿐만이 아니었습니다.
하얀 밀가루빵에 고소한 냄새, 달콤한 초콜릿, 그리고 경쾌한 재즈 음악이 전선에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지쳐있던 연합군 병사들은 이 낯선 활기 속에서 다시금 일어설 힘을 얻었습니다. 서쪽에서 불어온 바람은 따뜻하고 풍요로웠습니다. 하지만 1917년의 전선이 마냥 희망적인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프랑스 군대 내부에서는 침묵의 파업이 일어났습니다. 무리한 공격 명령에 지친 병사들이 더 이상 무의미한 죽음을 향해 돌진하기를 거부하고 참호 안에 가만히 주저앉은 것입니다. 이것은 분노에 찬 반란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우리는 여기를 지키겠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무모하게 죽지는 않겠습니다. 라는 생명을 가진 존재로서의 슬프고도 단호한 호소였습니다. 지휘관들도 그들의 침묵을 이해했습니다. 전선에는 기묘한 정적과 휴식이 찾아왔고 병사들은 잠시나마 참호벽에 기대어 쪽잠을 잘 수 있었습니다. 파스샹달의 가을은 비와 진흙의 계절이었습니다. 끊임없이 내리는 비는 전장을 거대한 빗지대로 만들었습니다. 병사들은 나무 판자로 만든 길 위를 위태롭게 걸어 다녔습니다. 발을 헛디디면 허리까지 차오르는 진흙탕이 그들을 반겼습니다. 하지만 이 진흙 바다 위에서도 삶은 이어졌습니다. 병사들은 서로의 손을 잡아 끌어주었고 진흙투성이가 된 얼굴을 마주보며 쓴 웃음을 지었습니다. 밤이 되면 조명탄이 물 웅덩이에 반사되어 마치 수천 개의 달이 뜬 것처럼 몽환적인 풍경을 자아냈습니다. 이제 전쟁은 기술과 물량의 싸움으로 완전히 변모했습니다. 하늘에는 더 많은 비행기가 날아다녔습니다. 붉은 남작이라 불리는 독일의 에이스 조종사가 모는 삼엽기는 붉은색으로 칠해져 푸른 하늘 위에서 강렬한 대조를 이루며 춤을 추듯 날아다녔습니다. 공중전은 기사도 정신이 남아있는 마지막 영역처럼 보였습니다. 그들은 하늘에서 서로를 격추시키려 했지만 추락한 적에 대해서는 경의를 표했습니다. 탱크들은 더욱 개량되어 때를 지어 나타났습니다. 캉불의 전투에서 수백 대의 탱크가 지평선을 메우며 전진하는 모습은 마치 강철로 된 들소떼가 대이동을 하는 것과 같았습니다. 그 묵직한 진동은 대지를 울렸고 철조망과 참호는 그들의 궤도 아래 무력하게 무너졌습니다. 기계가 인간을 압도하는 시대. 그러나 그 기계를 움직이는 것은 여전히 인간의 의지였습니다. 1917년이 저물어갈 무렵 유럽의 공기는 미묘하게 바뀌어 있었습니다. 동쪽의 거인은 사라졌고 서쪽의 거인이 도착했습니다. 독일은 이제 선택의 기로에 섰습니다. 미국의 거대한 힘이 완전히 도달하기 전에 모든 것을 건 마지막 승부를 걸어야 했습니다. 겨울바람이 다시 불어오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겨울바람에는 예전과는 다른 냄새가 섞여 있었습니다. 그것은 끝이 다가오고 있다는 예감 길고 긴 터널의 끝에서 비쳐오는 희미한 빛의 냄새였습니다. 사람들은 직감했습니다. 다가오는 1918년이 이 지루하고도 슬픈 이야기의 마지막 장이 될 것임을 병사들은 차가운 밤하늘을 올려다보며 기도를 올렸습니다. 별들은 여전히 무심하게 반짝였고 참호 속의 작은 난로는 따닥거리는 소리를 내며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이제 마지막 폭풍이 몰아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폭풍 뒤에는 반드시 고요가 찾아올 것임을 믿으며 세상은 잠시 숨을 골랐습니다. 1918년 4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유럽을 뒤덮었던 짙은 안개가 서서히 걷히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 마지막 순간 폭풍은 그 어느 때보다 거세게 몰아쳤습니다. 독일군은 마지막 남은 모든 힘을 모아 거대한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그것은 마치 꺼지기 직전의 촛불이 가장 밝게 타오르는 것과 같은 비장하고도 처절한 불꽃이었습니다. 하지만
역사의 수레바퀴는 이미 다른 방향으로 돌고 있었습니다. 서쪽에서 불어오는 신선한 바람, 즉 미군의 지칠 줄 모르는 에너지가 낡고 지친 제국의 군대를 부드럽게 감싸 안았습니다. 늦여름에서 가을로 넘어가는 숲처럼 독일군의 전선은 천천히 그리고 조용히 뒤로 물러났습니다. 병사들의 발걸음은 무거웠지만 그들의 눈빛 속에는 패배감보다는 이제 곧 쉴 수 있다는 안도감이 희미하게 서려 있었습니다. 제국들이 하나둘씩 무너져 내렸습니다. 수백 년 동안 유럽을 호령하던 합스부르크의 왕관이 바닥으로 굴러 떨어졌고 오스만 제국의 붉은 깃발도 사막의 모래바람 속에 묻혔습니다. 독일의 황제 빌헬름 2세는 쓸쓸히 망명길에 올랐습니다. 화려했던 궁전의 주인들이 떠난 자리는 공허했지만 그 공허함은 새로운 시작을 위한 빈 공간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운명의 날이 찾아왔습니다. 1918년 11월 11일 아침 안개가 자욱하게 낀 콩피에뉴 숲속 낡은 기차 한 량이 정차해 있었습니다. 그 안에서 몇 장의 서류의 서명이 이루어졌습니다. 잉크가 종이에 스며드는 그 사소한 소리가 수천만 발의 포성을 잠재우는 마법의 주문이 되었습니다. 시계바늘이 천천히 움직였습니다. 째깍, 째깍. 전선의 모든 병사들은 손목시계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초침이 움직이는 소리가 그들의 심장박동 소리와 겹쳐졌습니다. 10시 58분, 59분, 그리고 11시 정각. 그 순간 세상의 모든 소리가 사라졌습니다. 4년 동안 단 한순간도 멈추지 않았던 대포 소리, 기관총 소리, 비행기의 굉음이 거짓말처럼 뚝 끊겼습니다. 그 갑작스러운 침묵은 너무나 거대하고 압도적이어서 오히려 귀가 먹먹해질 정도였습니다. 병사들은 참호 밖으로 조심스럽게 고개를 내밀었습니다. 고요했습니다. 들리는 것이라고는 오직 바람 소리와 어디선가 날아온 종달새의 지저귀는 소리뿐이었습니다. 끝났다. 누군가 나지막이 속삭였습니다. 함성은 없었습니다. 그저 서로를 멍하니 바라보거나 털썩 주저앉아 하늘을 올려다볼 뿐이었습니다. 그 깊은 정적 속에서 그들은 비로소 살아남았음을, 그리고 다시 집으로 돌아갈 수 있음을 실감했습니다. 전선의 철조망 위로 늦가을의 햇살이 따스하게 내려앉았습니다. 그것은 신이 내려준 축복과도 같은 빛이었습니다. 전쟁은 끝났지만 세상은 이전과 같지 않았습니다. 베르사유 궁전의 거울의 방에서 평화 조약이 맺어졌지만 그 화려한 거울 속에 비친 유럽의 얼굴은 깊은 주름이 패어 있었습니다. 지도 위에는 새로운 국경선들이 그려졌고 오래된 제국들의 이름은 역사책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병사들은 고향으로 돌아갔습니다. 기차역에는 다시 환영의 인파가 몰려나왔지만 4년 전 여름에 그 들뜬 환호와는 달랐습니다. 사람들은 돌아온 이들을 꽉 껴안았습니다. 돌아온 젊은이들은 잃어버린 세대라 불렸습니다. 그들의 육체는 돌아왔지만 영혼의 일부는 영원히 플랑드르의 들판에 머물러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밤마다 꿈속에서 전우들을 만났고 낮에는 말이 없는 조용한 눈빛으로 세상을 응시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침묵은 슬픔만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삶과 죽음의 경계를 넘어본 자들만이 가질 수 있는 깊은 성찰과 지혜였습니다. 시간은 흘러 상처 입은 대지 위에도 봄은 다시 찾아왔습니다. 포탄이 휩쓸고 지나간 황무지에 아무것도 자라지 않을 것 같았던 그 검은 흙 위로 기적처럼 붉은 꽃들이 피어났습니다. 양귀비 꽃이었습니다. 끝없이 펼쳐진 붉은 양귀비 들판은 바람이 불 때마다 붉은 파도처럼 일렁였습니다. 그 꽃들은 마치 대지가 흘린 눈물이 꽃으로 변한 듯, 혹은 먼저 떠난 영혼들이 남긴 마지막 인사처럼 보였습니다. 붉은 꽃잎과 푸른 하늘,
그리고 하얀 구름. 자연은 그렇게 스스로를 치유하고 인간이 남긴 흉터를 아름다움으로 덮어주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 긴 이야기의 끝에 도달했습니다. 1914년에 황금빛 여름에서 시작해 1918년의 고요한 가을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긴 터널을 지나왔습니다. 그 속에는 어둠도 있었고 추위도 있었지만 결국 우리는 다시 빛 속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오늘 밤 당신이 누워있는 그곳은 안전하고 따뜻합니다. 창밖을 스치는 바람 소리는 더 이상 전쟁의 포성이 아닌 평화로운 자장가입니다. 저 멀리 역사 속으로 사라진 수많은 젊은 영혼들이 이제는 편안히 잠들었기를 바랍니다. 그들이 꿈꾸었던 평화가 지금 당신의 곁에 머물고 있습니다. 눈을 감으세요. 그리고 상상해 보세요. 붉은 양귀비꽃이 가득한 들판에 서 있는 당신을, 따스한 햇살이 당신의 어깨를 감싸고 부드러운 바람이 꽃향기를 실어 나릅니다. 모든 고통과 소음은 사라지고 오직 평온함만이 가득합니다. 역사는 흐르는 강물과 같습니다. 경류가 칠 때도 있지만 결국은 넓고 고요한 바다로 흘러가 안식합니다. 이제 당신도 그 흐름에 몸을 맡기고 깊고 편안한 잠의 바다로 항해를 떠날 시간입니다. 잘 자요. 평화로운 꿈 꾸시길.